원장님, 제 주변에 필러 맞으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필러는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필러는 아무래도 다른 시술보다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전후 차이가 명확하게 예뻐지니까 정말 매력적인 시술이죠.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도 있으니까 부담이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럼 필러는 그만큼 부작용이 없는 시술인가요?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감기약도 사람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시술도 마찬가지라서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필러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긴 한데요.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에 필러를 맞으셨다면 당장 녹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필러 맞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두 곳을 알려드리고요. 지인이나 가족에게 추천하고 또 제가 시술했던 필러 부위도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실제 사용하는 필러를 가져와 왔어요. 보이시나요? 필러는 이렇게 투명하고 점도가 있는 젤 형태인데요. 이 겔의 주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이에요. 체내에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고 관절에서는 윤활제 역할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죠. 필러는 바로 이 히알루론산을 볼륨이 부족하거나 주름이 깊은 곳에 직접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보통 히알루론산 필러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돼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만약 시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히알루로니데이즈라는 주사를 맞으시면 돼요. 가수분해 효소라서 필러와 만나면 필러가 녹거든요. 보세요. 필러가 녹고 있죠. 가수분해 효소랑 만나서 원래 겔 형태였던 필러가 점점 물처럼 분해되게 됩니다. 다른 피부과 시술들은 효과를 보려면 짧게는 2, 3주,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필러는 시술 직후에 거울을 보면 바로 변화가 보이고요. 수술로 고체 임플란트를 넣는 게 아니라 다운타임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예뻐졌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술이 바로 필러인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필러는 성분도 안전하고 효과도 좋은 시술처럼 보이는데 대체 왜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필러가 무조건 위험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두 부위에 시술 받는 거는 되도록 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이 두 부위 필러 시술은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부위는 바로 코입니다. 아니 코필러는 제일 흔한 시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네, 맞아요. 코필러는 콧대가 낮은 동양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시술 중에 하나죠. 코필러를 맞으면 낮은 콧대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부리코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수술보다 간편한 코필러, 왜 문제가 될까요? 필러는 점도가 있는 겔 형태지만 좁은 콧대에 과량을 넣게 되면 필러가 점점 양 옆으로 퍼지게 돼서 콧대나 코끝이 두껍고 뭉툭해지는 흔히 아바타코 또는 자자코라고 불리는 코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필러 맞고 처음에는 수술 안 하고 이제 코가 높아졌다고 좋아하시다가 몇 달도 안 돼서 코가 뭉툭해지고 막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설명을 미리 들었다면 나는 시술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미용적인 측면 때문에 코필러를 비추하는 건 아니고요. 코필러를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는 코필러가 혈관 사고 위험이 가장 큰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코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코에 있는 주요 혈관들이 눈 주위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필러 시술하다가 바늘이나 캐뉼라가 혈관을 건드릴 수 있는데 필러가 혈관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끈적한 겔 성분이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필러가 혈관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과량의 필러를 시술하게 되면 메스 이펙트로 인해서 혈관이 눌리게 되거든요. 메스 이펙트가 뭐냐면 필러를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이 넣으면 그 밑에 있는 혈관이 필러 무게 때문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이 피를 공급하던 피부 조직은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얼마 안 가서 염증이나 괴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필러로 코끝을 높이고 싶다는 요청이 많은데요. 특히 코끝의 경우에는 엔드아텔이기 때문에 그쪽 혈관이 막히게 되면 다른 쪽에서 서포트해줄 수 있는 혈관이 없어서 괴사가 더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코끝 필러는 되도록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바로 눈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밑 지방이 꺼지고 다크서클이 짙어지면 어둡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쉬운데요. 이 꺼진 부위를 채워서 생기 있고 젊어 보이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눈밑 필러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단순히 눈밑 볼륨이 꺼지고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에는 눈밑 필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밑 필러를 비추하는 경우는요, 단순히 눈밑이 꺼진 게 아니라 눈밑 지방도 같이 있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 필러로 눈밑 볼륨을 채워주게 되면 오히려 눈밑 지방이 바깥쪽으로 더 노출되기 때문에 필러 시술 후에
게 굴곡진 게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근본적으로 누미지방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라서 괜히 필러에 돈 낭비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누미지방 재배치를 받으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원장님, 가족한테 추천하는 필러 부위가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필러의 장점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 부위들보다 비교적 안전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먼저 얼굴의 볼륨과 입체감을 자연스럽게 살려줄 수 있는 부위들을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턱끝, 턱광대, 그리고 이마, 관자놀이를 꼽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턱끝 필러는 무턱이나 짧은 턱을 가진 분들에게 정말 효과적이에요. 턱 필러는 갸름한 V라인을 목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무턱의 경우에는 필러로 뒤로 밀린 턱 라인을 앞으로 빼주면 코랑 입, 그리고 턱으로 이어지는 옆 라인을 정말 세련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턱 필러 진짜 강추! 두 번째는 앞광대, 앞볼 필러인데요.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고 동안 인상을 만들고 싶을 때 효과적이에요. 앞볼이 둥글게 살짝 솟아있으면 얼굴이 더 생기있어 보이고 얼굴 길이도 좀 더 짧아 보입니다. 이마 역시 납작하거나 꺼지거나 휘인 부위를 필러로 채워주면 얼굴 전체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생기 있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필러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중년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하세요. 여행 가거나 동창회 가시기 전에 특히 상견례 앞두고 집안 파워 이런 거 신경 쓰일 때 외모적으로 관리하시면서 이마 필러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관자놀이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 부위가 움푹 꺼지면서 얼굴 윤곽이 울퉁불퉁해 보이고 광대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필러로 채워주면 얼굴형이 전체적으로 계란형으로 훨씬 매끄럽고 부드러워 보여서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고급진 이미지를 주고 싶다면 관자 필러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부위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부위인데요. 바로 귀 필러입니다. 여러분, 귀가 생각보다 얼굴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흔히 누운귀라고 하죠. 귀가 선천적으로 두상에 붙어있거나 코수술을 하면서 귀연고를 사용하면 해당 부위가 로스되면서 정면에서 귀가 안 보일 경우에는 얼굴이 커 보이게 됩니다. 필러로 귀의 각도를 조금만 세워주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귀 필러는 특히 효과가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만큼 시술 후 만족도가 정말 높은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필러 시술, 비추 부위 두 곳부터 시술 후 만족도가 높은 추천 부위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 코끝에 필러 맞았는데, 나 눈 밑에 맞으려고 했는데 가슴이 설렁 내려앉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시술한 필러 부위에 불편감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녹이는 걸 고려하신다면 녹이는 건 간단한 주사 시술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담당 의사분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피부과 시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필러는 시술하는 의사의 테크닉과 미적 감각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시술이거든요. 또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만에 하나라도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해서 숙련된 기술과 응급 대처 능력을 갖춘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 상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하게 읽고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대부터 피부가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이대별 피부 관리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